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 안 그래도 요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퍼커션, 뭐죠? 타악기를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퍼커션은 그냥 사실은, 어, 이를 돌아가서 보면, 사진에. 이런 사진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장구랑도 비슷하게 생기고 그렇죠. 이게 타악기를 얘기하려고 할 때 나 항상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역사라는 게 거창하게 말을 해서 이제 역사인 거지 사실은 그냥 재미난 얘기로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음, 음악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 그래서 꼭 먹고 자고 입고 뭐 요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항상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업 듣거나 뭐 하고 난 다음에 꼭 휴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 태초에 인간이었을 때부터 이렇게 놀이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도 우리가 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이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음악도 놀이이고 그 놀이도 사람이 즐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객, 음악을 들었을 때 관객 사람들이 지겹지 않고 재밌게 들어야 하는 게 음악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재밌고 즐겁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제 뭐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음악을 놀이처럼 하게 되는데, 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가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뭐가 갖춰져 있었던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이렇게 가죽 혹은 뭐 그 당시에 뭐 동물들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동물들의 가죽 혹은 뭐 그런 다음에 이런 나무까지 나무, 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많이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악기처럼 장구나 뭐 북 이런 것들처럼 이런 퍼커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는 퍼커션이 제일 깊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쉬우면서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쉽게 찾아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퍼커션이라는 얘기죠. 그냥 책상만 두드려도 이렇게만 두드려도 사실 퍼커션이 되는 거야. 얘도 역시나 나무잖아. 그런데 여기서 퍼커션을 칠 때의 TMI는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뭐 기구나 아니면 손톱이나 뭐 어떤 뭐 연필이나 뭐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다양한 기구들이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소리들을 잘 구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다른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드렁동통통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스킬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풍성하면서 이상하게 흥미롭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뭔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역시나 결국에는 관객의 이목을 끌게 되는 거니까 귀를 자극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 그렇게들 말하지. 우리나라의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그냥 외워. 뭐, 이렇게 공부해. 받아 적어서 공부해. 그게 어떤 대학교를 가면 그런 분위기가 대학들마다 좀 굉장히 다른데, 어떤 대학들은 정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 적어야지만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학부의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학교 분위기가 그런가 봐. 근데 예체능이 음악이잖아. 내가 아까 전에 본질은 즐기고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수업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어서 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받아 적길 원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굴러가는 거는 어, 뭐라 그러지? 본질에서 일단 어긋난 거기 때문에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뭔가 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답습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려던 거는, 남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놨던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 적어서 답습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대학생들은 중요한데, 그 위에 자기가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를 해서 좀 더 풍성하고 재미난 색깔을 내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퍼커션이에요. 퍼커션 같은 경우 요새는 이런 북 같은 거에다가 스트링 활 있잖아요. 활대? 긋는 활대?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찍찍찍찍 그으면서 나는 소리들도 많이 쓰이고, 또 소리 들리려나? 요런 소리 뭔지 알겠어요? 뭐 그냥 컵에 물 넣고 이렇게 뭐 찡찡 뭐 이렇게 손톱에다 들리려나 모르겠다. 살살 들리는데, 이렇게 어 컵에다가 도자기 컵에다가 혹은 유리 컵에다가 물을 받아 넣고 손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컵 위를 갖다가 이렇게 긁으면, 긁는다는 표현은 그렇죠. 문지르면 그러니까 윙윙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컵을 갖다가 이렇게 어떠한 뭐 이런 소리들로 쳤을 때 이렇게 통통통 소리가 나고, 소리들의 음정들이 다 다르죠. 음정들이 다 다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퍼커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퍼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음.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악기로 이제 곡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가상악기에서 가지고 있는 소리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소리들이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타악기를 연주하는 어, 학생들한테 가서 거기 이제 녹음 소리를 이제 따거나 그래도 되죠. 그럼 우리가 가수 녹음 따듯이. 응. 집안에만 있으니까 막 목이 잠겨. 점점 이제 가성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고 가장 변화도 많고 색채가 이제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게 퍼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악기로 이제 퍼커션으로 이제 가보면, 음, 어 그림이 어딨지? 타기의 악기를 보여주는 그림을 좀 스크린 캡처 해놔야겠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할 퍼커션 타악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악기예요. 마림바. 여기다가 한번 적으면서 좀 해볼까? 페이지. 뭐지?
음,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일단 퍼커션 같은 경우는 음, 이 방금 왼쪽에 있는 이 악기는 이제 비브라폰이라고 해요. 비브라폰. 영어로는 여기 비브라폰이라고 되어 있죠. 비브라폰은 이제 실로폰군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뭐 사주잖아. 이 실로폰 갖고서는 이렇게 노란 색깔 대가지고 이렇게 생긴 요런데 이렇게 생기진 않고 이렇게 노랗게 생겨가지고 내 것만 노랬나? 이렇게 생겨서 딱딱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던 그 딱딱한 그것의 이름을 이것을 말렛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있지 말렛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하드도 있고 소프트도 있고 미디움도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소프트고 어떤 게 미디움인 것 같아? 언뜻 봐도 얘가 소프트하잖아. 부드러워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소프트 이제 말렛이라고 불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엄 말렛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원이나 아기 때 이제 막 실로폰 같은 거 두드렸을 때 이제 나는 말렛은 하드 말렛이라고 해요. 딱딱하니까. 음. 그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쳐서 내는 악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방금 한 말이 뭔지 딱 캐치하겠어요? 쳐서 내는 악기. 그래서 얘가 타악기인 거예요. 타악기는 뭐든 아까 스트링이나 뭐 우드윈드 목관이나 골드 금관 같은 경우는 나눠진 이유들이 있어. 스트링 같은 경우는 현으로 긋는 거. 그어서 나는 악기. 현이 있는 악기. 현이 있는 악기가 스트링인데 걔가 이제 스트링 스트링인데 뭐 바이올린, 불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 베이스 혹은 뭐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겠어? 기타도 현악기고 하프도 현악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하프는 타악기에 속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볼게. 하프랑 피아노도 현악기라고 취급을 할 수도 있어. 얘네들은 좀 중립을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얘네들은 퍼커션도 되고 이 둘 악기는 퍼커션도 되고 현악기도 돼.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이제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마지막에 이제 할게요. 여기 중에서 있는 질문. 질문을 적어놔야지. 까먹으니까. 더블 베이스, 기타, 이렇게 기타, 뭐 하프 다 현을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거는 이제 스트링 현악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목관악기라고 그랬죠.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 했어? 나무로 이걸 다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기 쉽게 특히 플룻 같은 경우는 되게 불기가 어려웠다고 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불기 쉽게 점점점 개량을 해가지고 개량? 응. 점점점 이제 약간 사람들이 불기 편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쉽게 변화해서 만들어서 플룻 같은 경우는 이제 은색을 띠게 되는 거고 다른 애들은 약간 뭐 골드색을 가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목관 나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목관악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코더나 단소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관악기는 정리를 해보면 다 골드색 금으로 만들진 않았겠지. 근데 약간 관을 써서 이제 둘 다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나 둘 다 불어서 나는 거. 불어서 내는데 나무냐 아니면 금색이냐 요 차이로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관도 역시나 이 목관악기랑 금관악기는 부는 관 차이가 커요.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목관악기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형태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를 시키게 된 거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관악기라고서 분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어, 리드라는 저번에 얘기를 다 했다시피 나무로 된 리드라는 것을 껴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나무죠. 그래서 그 리드를 끼는 게 이제 목관악기. 그 다음에 그 리드를 끼지 않고 관을 부는데 그것도 관의 구멍이 크고 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골드색으로 주로 이제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금관악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엔 치는 악기들도 있잖아. 그런 북이나 장구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악기가 되는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비브라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폰이 가장 높은 음역대예요. 그 다음에 비브라폰, 그 다음에 마림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써? 우리가 목관악기랑 금관악기, 현악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라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음역대가 높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실로폰이 유치원생이 가장 가지고 놀기 적절하잖아. 애기들이 그냥 띵띵띵띵 치기 편할 정도면 얼마나 작겠어. 그치?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실로폰. 사실 실제로 실로폰은 그만큼 작진 않은데 그 정도로 아무튼 이 비브라폰보단 작아요. 한 반만 하지. 이만하지. 그리고 이런 실로폰, 비브라폰,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낮은 음역대가 이제 마림바예요. 거의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얘는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울림이 있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페달이 있거든.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페달이 뭐 가상악기를 하는데 페달 할 게 뭐가 있어? 라고선 생각을 하지만 여기 특징이 제일 중요해. 비브라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이 페달이야. 왜? 페달을 밟으면 피아노에서 페달 밟으면 어때? 지속을 시켜주지 음정들을. 얘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웅 뭐 이런 울림들을 많이 줘. 얘를 치고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피아노처럼 계속 이제 지속음이 이제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림바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얘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나무처럼 영상을 끊었어요. 왜냐면 좀 사진을 보여주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브라폰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림바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겨서, 얘는 아까 비브라폰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 페달이 없죠. 그쵸? 나무로 돼서 얘가 좀 더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도 울림이 있다며. 이랬잖아. 얘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피아노에 페달을 밟아가지고 계속 지속을 시켜주는 임의적으로 지속을 시켜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그냥 쳤을 때 조금 더 울림이 있다라는 정도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줬죠. 우리가 많이 요렇게 생긴 거 애기 때 많이 막 들고 봤던 것들 요렇게 생긴 게 이제 하드 말렛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두 번이 나왔나?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제 글로켄 슈피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나중에 소리를 들려줄 텐데 학교 종소리 같은 소리를 이제 내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일단은 얘는 잘 쓰지 않아서 보류를 해놓고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이제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냥 봐도 마림바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음역대가 얘가 높은 음역대고 얘가 중간 음역대고 얘가 이제 밑에 음역대인데 아무튼 소리들도 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마림바도 낮은 음역대의 전체적인 거는 커버를 하지는 못해요. 전반적으로 소리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드 말렛으로 이제 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가상악기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하드 느낌의 아이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나 미디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색깔을 확연히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가상악기에서는 하드 말렛으로 쳤을 때랑 소프트 말렛으로 쳤을 때랑의 그 가상악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말렛으로 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근데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브라폰이랑 마림바는 사실 내가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 악기예요. 왜냐면 좀 단점으로는 음역대가 좀 작아요. 그래서 뭐 가상악기인데 음역대는 뭐 신경 안 쓰고 써버리려 하는데 요새 어떤 가상악기 같은 경우는 걔 음역대가 어느 조금 위까지는 가능하겠지. 근데 많이 한 내가 봤을 때 한 다섯 본인 음역대보다 한 다섯 정도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더라도 소리가 나는데도 되게 쓸 수 없는 소리, 뭐 약간 이렇게 깨지면서 웅웅거리는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웬만큼은 어느 악기를 쓰던 음력 안에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악기도 가상 악기지만 결국에는 악기에서 소리를 가져온 거를 컴퓨터로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있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 가상악기에서.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역대를 지켜주자. 음역대에 있는 나오는 소리를 쓰는 게 가장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비브라폰이나 마림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몽환적인 판타지적이고 애니메이션적이고 그런 걸 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런데 약간 피아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요렇게 약간 사진을 본 것처럼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같은 경우 또 현악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두 음밖에 불지를 못해요. 일단 목관악기, 금관악기 한 음밖에 불지 못하고 스트링, 현악기 같은 경우도 뭐 기타는 우리가 코드를 치는 거니까 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선 현악기처럼 소리를 낼 때는 역시나 굉장히 두 음 이상 내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반해서 마림바나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치고 있는 것처럼 많으면은 4개, 4음까지 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아노 같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음역대가 좀 좁은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봐봐. 이렇게 보면 뭐 두 옥타브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음역대가 좀 좁다는 단점 말고는 어, 뭐 이렇게 사용이 음정들을 많이 사용을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기군들이 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다음에 이제 마림바를 이제 보면 이것도 요새 하드 말렛으로 한 거예요. 음, 예쁘죠? 되게 바다의 분위기. 가요 중에서 예전에 그 해변가 느낌을 주는 그런 가요들이 한참 몇 년 전에 막 열풍이었잖아. 그죠? 뭐 있지? 아무튼. 그런 거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비브라폰 이제 울림 있는 거를 여러분들 좀 들려주고 싶은데,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을 괜히 지웠어.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페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치지 않고 스트링의 활로 이렇게 쭉 어떤 한 음정을 페달을 밟으면서 그어주면
이러한 울림 소리들이 나요. 이거 역시나 가상악기에 있어요. 많이 쓰이는 그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는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앰비언스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영화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소리인 거죠.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요.